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자동차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엔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걸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모든 파워트레인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자동차 업체가 두 군데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현대하고 이제 그 기아는 이제 한 회사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두 회사라고 저는 이제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쌍용이죠. 쌍용 KG 모빌리티라고 합니다. 이 두 회사가 이제 엔진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어 있는 회사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쉐보레하고 이제 르노차죠. 르노하고 쉐보레는 국내 회사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대우가 97년도 이후에 이제 IMF가 터지고 세계 2위였습니다. 2위. 그리고 쌍용이 그룹사로 봤을 때 세계 6위였던 회사입니다. 대단했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IMF라는 이 엄청난 고비에 맞닥뜨려서 회사들이 이제 기울고 해외에 매각을 한 거죠. 빅딜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여력이 있는 회사를 이제 보유하고 여력이 없는 회사를 파는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당시에 쌍용 같은 경우는 여력이 있었던 부분들을 많이 팔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6위였던 회사가 이제 순위가 100위 바깥으로도 훨씬 많이 밀려났죠. 현대차도 그렇고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엔진 생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현대는 이제 일본의 기술을 가져다가 이제 거의 대부분의 차가 이제 일본 엔진, 90년대 차량들을 보면 내구성이 좋다라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국내 엔진 개발이 아니었고 일본 차를 가져다가 이제 거의 조립 수준의 형태로 만들었죠. 대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카디아 같은 경우도 일본 차를 가져다가 그대로 조립을 한 차량이고, 쌍용은 이제 벤츠의 엔진을 이제 탑재한 그런 차량들이 많이 있었죠. 대표적인 차가 이제 그 이스타나 차량입니다. 쌍용 이스타나가 이제 벤츠 구형 엔진을 얹었던 차량으로 지금도 잘 굴러다닙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봤을 때도 이제 내구성이 좋은 거죠. 보통 엔진이 100만 킬로 정도를 뛸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기준은 이제 벤츠차를 기준으로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내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최근에 나온 이제 국산 엔진들에 대해서 이제 내구성에 대해서만큼은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증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여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산차에 있어서 기술력은 많이 확보를 했죠. 쌍용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기아도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1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 입장이긴 하지만 완성도 부분에서 좀 떨어질 것이다 라는 염려 같은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리콜 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차에 대한 이제 신빙성에 대해서는 100% 만족하지는 않는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많이 좋아진 거죠. 차로서 이제 차라는 게 그렇습니다. 엔진이 튼튼하고 잘 굴러다니면 그게 좋은 차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잔고장 없고 그러면 더 탁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오일하고 이제 미션 오일 정도만 잘 갈아줘도 차의 내구성이 10만, 20만 원을 넘어가더라도 특별한 부품에 대해서 교환이 없고 15만, 10만 정도 넘어간 시점에서 이제 교환이 이루어지면은 굉장히 탁월한 차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운전 습관이죠. 엔진이 또 아무리 좋아도 또 넬슬이 밟는 형태의 이제 운전 습관이라면은 엔진이 운전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오일을 잘 갈아주고 운전에 대한 습관을 좀 떠나서 예전에 벤츠 엔진을 얹었던 차량들이 대부분들이 보면은 운전 습관하고는 달리 내부적으로 오일만 잘 갈아주고 타면은 엔진 자체에는 크게 결함이 없었던 차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종에 대해서 굉장히 검증을 하는 거죠. 얘기 좀 돌려서
삼성은 후발주자로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거의 기술력이 없는 상태, 전무후무한 상태에서 자동차 산업에 뛰어든 겁니다. 그래서 90년대 초반서부터도 물밑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던 데가 이제 삼성입니다. 차량에 대해서 이제 만들고 싶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했었죠.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결국은 이제 90년대 IMF가 터질 시점에 가서야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이 불과 한 1, 2년 정도밖에 사업을 진행을 솔직히 못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게 너무 안타깝게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죠. 결국은 이제 최근에 와서는 르노에 완전히 이전하고 이제 르노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 메이커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 르노 차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불만을 갖는 게 이제 외국 차라는 느낌으로 들지 국내 차종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불만이죠. 근데 르노에서 만들어진 이 XM3 자체 하나만으로 봤을 때는 엔진의 내구성이나 이런 거는 괜찮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근데 르노에 대한 불신감은 이제 국내 소비자들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를 안 사주는 거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